안녕하세요. 주원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금일은 2차 전지 섹터 현황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2차 전지 동향 볼 수 있는 흐름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EV 판매량입니다. 글로벌 EV 판매량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차 성장률이 20.3%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BR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유율이 전년 대비 지금 19% 성장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 역성장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중국 지역이 가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보조금이 중단이 됐음에도 여전히 중국은 전기차가 가장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유럽은 소폭 점유율이 감소했고요. 북미 지역도 소폭 감소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요. 배터리 사용량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1.8% 증가를 했고요. 역시나 배터리 1위 기업 CATL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비아디고요. 엔솔이 다시 3위로 밀려난 모습. 엔솔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6%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소폭 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점유율이 소폭 줄어든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차 전지 섹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리튬과 니켈 가격 차트입니다. 리튬의 경우에는 조정이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이제 마지막 조정이 진행 중인 과정이고요. 쌍바닥 정도에서 깔끔하게 조정을 마치고 턴어라운드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정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하락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 번 더 조정이 이어질 개연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바닥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이어질지 한 번 더 조정을 이어갈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뭐 모든 파동에 다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2차 전지 섹터의 흐름 자체가 지금 더더욱 그렇고요. 국내 2차 전지 섹터 흐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1차 하락이 조금 이어졌고요. 그리고 반등이 전개가 됐다가 또 다시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수렴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반등 최고치 혹은 추세대 상단까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다시 여기에서는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다시 재차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추세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2차 전지 섹터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기간이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이런 식의 수렴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다만 추세대 상단까지는 상승이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비아디입니다. 비아디의 경우에도요, 사실은 두 번의 큰 상승이 전개가 됐고요. 그 상승 흐름에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아디의 조정이 조금 길어지느냐 혹은 그냥 상승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비아디의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연장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의 하락이 전개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장 하락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식의 두 번째 조정, 그리고 마지막 하락,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아디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일단은 절반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고, 고개를 한 번 더 들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의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든지 전고점 돌파 직전에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자체 차트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매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CATL입니다. CATL의 경우에도 두 번의 상승이 이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락이 사실은 CATL의 경우에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섹터의 조정이 좀 더, 배터리셀 제조사들의 조정이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조정, 그리고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CATL이 배터리 1위 기업이었는데도 조정을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러면 SDI, 엔솔, SK이노베이션도 조금 이 부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성 SDI 일봉 차트입니다. SDI는 이런 식의 흐름, 매번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잘 아실 테고요. 기본적으로 파동이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겠지만 이렇게 저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또 저점을 깰 수밖에 없는 흐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맨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파동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 두 번의 하락,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바닥을 찍고 마지막 하락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까지 두 번의 하락이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하락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고점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연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CATL의 경우에도 지금 조정이 한번 남아있는 상태고요. 파동을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좀 달라지지만 결국은 지금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등과 함께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결국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반등과 함께 하락으로 이어가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자, 상승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고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늘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게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저점을 깼기 때문에 삼성 SDI는 조정이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것. 원칙대로라고 하면 반등, 그리고 저항선을 뚫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에는 엔솔입니다. 엔솔도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두 번째 파동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요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겠고요. 1차로 여기에서 두 번째 파동이 마무리로 된 걸로 볼 것인가, 여기에서 마무리된 걸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흐름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SDI도 CATL도 한 번 더 조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엔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반등치를 넘기지 못하고 잔파동의 흐름이 좀 더 전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파동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하락이 이런 식으로 더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여기에서는 절반을 넘나, 전고점을 넘나를 봐줘야 되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돌파가 이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연장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배터리셀 제조사 마지막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수렴해서 상승으로, 그리고 1차 조정이 끝나고 다음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에서 자,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하락의 흐름, 이렇게 마지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마찬가지 동일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 엔솔과도 비슷한 그런 흐름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배터리셀 제조사들의 흐름, 과연 여기가 완전하게 마지막 바닥일까, 어디가 바닥일까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요, 우리가 지금 1차 하락이 나왔고, 2차 하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락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두 번째 하락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서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락이 끝나는 지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주춤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조정이 이어지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짧게 마지막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의 하락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셀 제조사들 아직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결국은 이제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부분. 사실은 연장 하락으로 전개가 되더라도 혹은 수렴으로 주가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여기 추세 때까지 이어진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가격대가 11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꺾여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양극재 대형 회사들의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갈지 아니면 기본적인 바닥을 찍고 여기를 돌파를 하고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차 매도를 하고 관람을 하는 게 오히려 낫고요. 자, 돌파를 하게 되면 자, 반등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돌파를 했다가 다시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포스코홀딩스처럼 이런 수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등과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아직은 확실하게 자, 상승을 강하게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자, 반등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격전지는 11만 3천 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LNF. 사실 LNF는 차트 흐름이 그닥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에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LNF가 이제 6월 중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량 거래가 분명히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한 반등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NF가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상승 파동이 이어지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과정에서 잘 보시면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재차 수렴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수렴, 그리고 한 번에 더 수렴이 이렇게 나왔다가 고개를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LNF가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고점 돌파가 나올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바닥을 찍고 수렴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고점을 못 넘기게 되면 또다시 이제 시간 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 흐름으로는 고객사 다변화 그리고 기존 수주 물량들이 자, 올해와 내년까지 일감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또 현대차와 아마 합작 공장이 미국에 세워질 겁니다. 예, 이런저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조건은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고점 돌파가 이어져야 되는 것, 확실한 상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여기를 넘겨줘야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수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이런 수렴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연장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렇게 이어지는 하락에 반등치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고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머티 예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에코프로머티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지점에서 연장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상한가가 나온 그런 흐름인데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정고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상한가가 이렇게 나와도 하락으로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0분 봉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두 번째 하락 자체가 굉장히 길게 전개가 된 상황이고요. 반등치를 훌쩍 넘기는 상승이 이어졌지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고가를 넘기게 되면 이제 하락에서 멀어지고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갈 거였으면 저점을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깼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기존에 영상을 올려드릴 때요. 1차적으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점 돌파가 이어졌으면 결국은 이런 수렴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수렴의 흐름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두 번째 수렴이 만들어졌고요.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반등이 나오겠지만 또 한 번의 수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수렴의 흐름에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저점을 깨고 하방으로 무너지는 연장 하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한 번에 조정이 더 나왔고 저점을 깨지 않는 완벽한 수렴이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이제 반등이 31만 3천 원이고요. 그 반등치를 넘기지 못하는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는 가격대가 사실은 29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1차 저항이 29만 6천 원, 7천 원이 되고요. 2차 반등 최고치가 대략 32만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이렇게 수렴이 만들어진 이후에 반등과 함께 또 한 번의 수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여기 고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저점을 깨는 게 아니라요. 계속 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이렇게 끝이 났고요. 1차 상승이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이 이어졌으면 좋은데 반등과 함께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1차, 그 다음에 2차 하락, 그리고 3차 하락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락이 끝이 났고요. 반등과 함께 또 한 번의 하락이 이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반등은 6만 6천 원 정도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저항선에 부딪혔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다음 흐름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 섹터는 제가 성일하이텍과 그리고 코스모화학, 세비캠은 내일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1차 흐름에서 지금 수렴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이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빼먹었군요.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잘 보시면 이렇게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이제 철강 흐름도 그렇고 리튬 사업도 그렇고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에 좀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수렴이 저점을 찍었고요.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 포스코홀딩스가 다음 주에는 사실 강력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 최고치가 44만 5천 원이고요. 그래서 저항선 끝자락과 반등 최고치 사이에서는 조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민을 하실 때 에코프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 돌파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홀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고가를 넘기기 전에는 언제든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위쪽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에코프로가 혹은 포스코홀딩스가 먼저 돌파를 하든
일단 서로 반대되는 종목들의 흐름도 같이 보아야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다음 주에는 조금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다만 그 흐름 이후에는 수렴이기 때문에 또 수렴이 만들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단기 대응으로 하셨다가 고점을 넘기면 또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